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간밤에 심야 TV 토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TV 토론이었다라고 보고요. 제가 썸네일에서도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절묘했다. 구도상 2대2처럼 보였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득점 포인트가 생긴 토론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론회 자체를 하나의 영화처럼 본다 그러면요. 사실상 토론의 효과는 이준석이가 좀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그게 아니에요. TV 토론은 인간 됨됨이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말 잘하고 이 시합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요. 저는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장 많은 득점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말을 하기 전에 그날의 그 분위기 이 한 컷의 사진 속에 다 들어와 있었죠. 권영국이라고 하는 덮보잡 이 사람은 정의당에 이제 변해서 지금 민주노동당이 됐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3점 몇 퍼센트 이렇게 득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와 있는 거죠.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권영국이가 없었다 그러면요. 이재명은 그야말로 묵사발이 났겠더라고요. 2대1로. 이준석이는 이재명과는 완전히 차별화하더군요. 그래 이번에 이 토론회를 보고 우파들 중에서도 이준석이가? 라고 하면서 다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글쎄요. 저 1차 TV 토론만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도우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이 어쨌거나 이런 TV 토론에 관해서는 국내 1인자다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그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준석의 그 토론 능력 기대치가 만일에 한 100점이었다면요. 그래도 한 80에서 90 정도는 나타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을 당황하게 한 여러 대목이 있었죠. 그걸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보셨으면 바로 알 겁니다. 이준석하고 이재명이가 딱 이렇게 붙으니까 거기서 이재명은 득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전부 대충 구렁이 담는 듯 막 넘어가려고 했죠. 그리고 당황한 모습이 영역에 있었습니다. 이재명을 먼저 제가 딱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거만해 보였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대결할 때 안철수, 그 심상정 등과 그 TV 토론회 할 때는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건들거린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이게 압도적 지지율 1위로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다 보니까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했는지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뭔가 적극적으로 뭐 이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잘 없었죠. 그러면서 행동을 보게 되면 마치 이제 희롱하는 듯한 오만한 듯 뭐 이런 모습이 막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TV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냐를 보는 자리라니까 사람이 저는 그 자리에서요 이재명의 그 천박한 모습이 다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득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재명은 그 지지율 몇 퍼센트 정도 깎인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김문수 후보는요, 토론의 스킬이라고 그럴까, 뭐 등등 그런 면에서는요, 다소 약간 아쉬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느리잖아요. 그리고 반박자 느린 반응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어느 구사를 할 때 대단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그런지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요. 공격할 때도 굉장히 온순한 유순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 반면대로 말이죠. 와 사람이 굉장히 양반 같다. 노동 운동을 했다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그야말로 전투력 끝판왕이었다라고 하는데 말은 다르네. 충분히 김문수의 재발견이 가능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그 안정된 경력들, 중후한 인품
이런 것들이 돋보인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말수가 느리죠. 제가 볼 때 굳이 토론 스킬로 딱 본다 그러면요. 말수가 느린 게 제일 그 젊은 층에게 좀 답답하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이 느리게 되면요.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말이 작아져요. 제가 볼 때 이준석이는 이재명이는 말이 빠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같은 1분이라도 김문수 후보의 1분이 이재명에게는 1분 30초 정도 될 정도 그런 식입니다. 말이 이제 좀 빠르다, 좀 느리다라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너무 빠르면 또 이게 촐싹이가 되기 때문에 보기 싫죠. 듣기 싫죠.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미 국민의힘 경선에서 토론회를 몇 번 했잖아요. 자, 횟수를 거듭할수록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한다 그럴까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차 토론이 경제 토론이었는데요. 23일, 27일 이렇게 두 번 더 있죠. 사회 토론 마지막이 이제 정치 토론입니다. 경제 토론이라도 계속해서 정치 토론을 하려고 그러죠. 속성이 그렇습니다. 정치적 쟁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이준석의 등장은요. 김문수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토론을 할 때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카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좀 예민한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공약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격하라는 얘기죠. 윤석열이가 진짜 공격하더군요. 이 카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도요. 간접적으로 공격을 유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효과적 면에서 좋다라는 거죠. 원래 토론에서 이런 룰이 있습니다. 말을 참 잘했는데 공격적으로 참 잘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표가 안 되네. 이런 게 많아요. 당한 사람이 오히려 표가 많을 때가 있고 그리고 현란하게 정말 토론에 무슨 끝판왕처럼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표는 안 나왔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이 토론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싸움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말 제주 경연장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진짜냐를 보는 겁니다.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진짜 대통령감이 누구냐 그런 인격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자리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요. 충분히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는 득점 포인트가 생긴 그런 토론회였다라고 봅니다. 자, 이준석은 옛날부터 그런 말을 했었어요. 소위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이슈 현안에 대해서요. 자기는 이미 마스터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게 자기 말로는 몇 배까지 된다 그러더라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 그 후로도 계속 차곡차곡 아마 그 노트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 이슈화된 그리고 이제 정치 담론화된 사회 현상이든 경제 현상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이는 완전히 이제 공부가 된 인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제일 깊이 들어가잖아요. 경제가 되든 외교가 되든 이런 것을 공부를 의식적으로 대통령 공부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왕학이라 그러죠. 그걸 계속해서 갈고 닦았다. 김문수 후보는요. 제가 볼 때 노동부 장관 할 때 대선 공부 안 했어요. 대선 주자로서 너무 양심적이라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구하자. 복귀, 탄핵 무효. 그 운동이 벌어지는 한 4개월, 5개월 동안 다른 사람 같으면요, 몰래 집에서라도 대선 주자 공부도 하고 공약도 다듬고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했어요 보니까. 그걸 제가 여러 번 과거에도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은 너무도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올곧은 분이라서 이중 플레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 주자로서 준비한 기간이 너무도 짧았어요. 이 김문수 후보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약간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런데 워낙 경력, 스펙 그리고 관록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젠틀하다. 그리고 운동권 출신과는 다르게 표독스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운동권 출신들은 표독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독사처럼 대가리 쳐들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한 나라를 맡길 만한 충분한 동량이 된다, 기둥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재명은 조금 더 첨언하면요, 정말 오만 방자 그 자체였습니다. 객기 부린다. 이미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아마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가서 후보님 점수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점수 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조금 잃어도 상관없어요. 거기 가셔서 대통령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상대 3명을 그냥 눈안에 두시면서 그냥 갖고 노십시오. 즐기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숙하게 했다라고 제가 안 보거든요. 오히려 거지랄 하다가 아나무인 오만불손 그런 이미지를 이제 비치면서 득점이 아니라 실점을 했다. 적어도 한 3%에서 5% 정도 지지율 폭락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 TV 토론을 거듭할수록 이재명은 상당히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아무튼 군영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할까요? 그냥 오로지 김문수 후보 때리기 위해서 나왔더군요. 김문수 후보 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란, 계엄 이런 것을 갖고 김문수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나름으로 정리된 답변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더군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이슈를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잘 정리해 놓고 있으니만큼 앞으로 2차, 3차 토론에서도 잘 방어할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누구에게 대권이 가야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가 만일에 되는 순간 나라가 완전히 거대한 혼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해서 그렇지 다들 느꼈을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야말로 지금의 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인품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인품인데요. 여기서 인품이 느껴진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이 김문수 후보였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조중동이 어떤 헤드라인을 뽑았는지 한번 보시죠. 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나, 노란봉투법 저거 악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것도 2번이나 행사했던 그 법안인데요. 이재명이가 이걸 밀어붙인다 그러죠.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 당연히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들을 위한 그 법이라기보다는 저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말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자, 대선 후보 첫 TV 토론 경제 분야, 이준석, 이재명 돈 풀기 괴짜 경제학이다. 이준석 킬러는 이재명 킬러는 이준석이다.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준석 앞에서는 이재명도 얻어 터졌다, 박살났다, 이런 평가를 지금 일부 제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재명 0% 성장 책임 못 느끼나, 김문수 이재명 책임도 크다. 이들이 말이죠, 이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걸핏하면 내란 때문에, 계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것하고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이런 프레임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주요 레거시 미디어 언론들이 좌파 또 이렇게 유튜버 이런 데서 말이죠, 그 SNS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유튜브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죠. 윤석열 때문에, 계엄 때문에, 내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경제가 어렵게 되었다,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개몽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김문수 후보의 순발력이 여기서 한번 나왔죠. 이런 이재명의 공격에 대해서, 이재명 너의 책임이 크다. 너가 국회 일당의 대표로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지 않았느냐? 탄핵을 도대체 몇 번을 했느냐? 탄핵당이냐? 이런 식으로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심지어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려고 그랬죠. 검찰총장 탄핵에다가 정말 말이 안 되는 독재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이 독재라는 단어 앞에 말이죠, 이 이재명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스탈린 같은, 김일성 같은, 김정일 같은, 김정은 같은, 모택동 같은 이런 말을 넣어야 돼요. 차베스 같은 이런 말을. 그런 독재를 지금 그런 독재자를 꿈꾸는지 정말 도저히 저들은 걸핏하면 민주파리를 하는 정당인데 민주가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자, 이준석이 쎄쎄 너무 친중적이다. 이재명을 향해서 공격을 했죠. 야, 이때 말이죠. 평소 이준석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이준석 잘한다 생각을 했다 그래요. 실제 이제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너무도 친중적이죠. 그래서 워싱턴 조야에서는요, 이재명의 당선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팔짱 끼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을 친중 하드코어로 보거든요. 핵심 중에 핵심. 너무도 완강한 친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그러면 친중이면서 친북이냐? 원래는 친북이었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친중으로 말 갈아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북 송금하고 그럴 때는 분명히 친북적 요소가 좀 컸다라고 보지만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친중이 더 이렇게 무거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다 뭐 등등 있죠. 그 풍력 발전소다. 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패널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요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에서 중국을 위한 프로젝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준석이죠. 이준석이가 친중을 갖고 앞으로 토론회 할 때 이재명을 박살을 계속 낼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다 좋은 관계 갖자는 뜻이다. 심지어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더라도 쎄쎄하면 된다 그러는데 기가 찰 일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공격을 좀 했고요. 자, 커피 원가 120원 이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당황한 게 역력하고요. 이것 때문에 과거 윤 대통령이 대파건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영향을 줬죠. 세상 물정 모른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총선의 분위기를 확 바꾼 거대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대파건이었죠. 자, 그게 지금 이재명에게 커피 원가 120원 여기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의 퍼주기에 대해서요. 돈을 풀면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준석이가 제대로 때렸죠. 호텔 결제 취소해도 돈이 돈다. 뭐 난상 토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만 푼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 절대 아닌데 이재명은 이런 엉터리 경제학을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참고로 김문수 후보는요.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로 상대 들어가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것도 서울대. 여기 권영국이 이 사람은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법조인이야. 이재명도 법조인이고 여기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법률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할 때 그리고 경제적 발언을 할 때 마치 전문가인 듯 떠들어대는 거죠. 자, 여기 조선일보고요. 자,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대부분 설명을 했으니까요. 첫 토론에 마친 이재명 더 연구하겠다.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아쉽다 정도가 아니고 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김문수 커피 원가가 120원 맞나? 여기 이것을 그냥 협공했습니다. 이재명이 당황한 듯 말에 맥락이 있다 버벅거렸죠. 왜곡 말라. 자, 이준석 호텔 결제 취소해도 돈 돈다. 이재명 극단적 예외일 뿐. 우리 언론이 보는 보수 언론이 보는 시각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죠. 헤드라인이 거의 같잖아요. 자, 이재명 극단 질문 왜곡이다. 아웃복싱 계속해서 자기가 1위니까 크게 데미지만 입지 않으면 KO만 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긴다고 여기는 거예요. 권투할 때 이제 KO 당하면은 지금까지 아무리 득점이 많더라도 그걸로 끝이잖아요. KO표만 당하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이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하는 아웃복싱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대북 송금 쎄쎄 이런 건으로 몰아쳤고요. 준석이도 여기에 가세해가지고 치명타를 입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정치의 허점이 너무도 많은데 그것을 요모조모 이제 이렇게 개별 공격을 할 역할은 이준석이가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당신은 까미 안 돼. 이것을 이제 드러낼 인물은 김문수 후보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의 최대 승리자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자, 이건 동아일보입니다.
자, 이재명 한미일 협력 몰빵 안 돼. 김문수 통상 전략 친중 안 돼. 이재명은요, 보면요, 친중도 하고 친미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기는 불가능해요. 지금의 세계 안보 전략이라든가 경제 환경을 보게 되면 어느 한쪽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일본은 완전히 친미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친중하면서 그럼 친미하는 나라입니까? 한미 동맹하면서 그러면 한중 동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순된 이야기예요. 이 모순 때문에 이재명은 자기 발목을 스스로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재명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얼핏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득점을 했다라고 봅니다. 취임 적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빨리 해결하면 좋은 겁니다. 자, 이재명 윤 정부 장관 죄송하지 않나? 김문수 뭘 하려 하면 반대하고 탄핵했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었다. 역대 이 여야 관계를 보더라도요, 가장 비협조적인 그야말로 오만불순한 막가파 양아치 야당이 바로 그 야 세력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내란 때문에 경제 나빠졌다.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에 안 맞다. 자, 했던 이야기고요. 이재명 원전 과하지 않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이 약간의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뭐 체르노빌 이야기도 하고요. 후쿠시마 이야기도 했잖아요. 원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김문수 후보는 그 위에 소형 원자력 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형 현재의 원전이거든요. 원전은 이 발전 역사를 볼 때 체르노빌은 아득한 과거 이야기고 지금의 구조와 방식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죠. 김문수 후보 말처럼 후쿠시마 그것도 너무 오래전에 거예요. 1970년대 그때 거거든요. 그때 그 원전하고 지금의 원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 후쿠시마 같은 그런 쓰나미가 와도 끄떡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진짜 그 김문수 후보 말처럼요. 전술 핵이 그 위에 떨어져도 끄떡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원자력 그 발전소 그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엉뚱하게 체르노빌이 어쩌다, 후쿠시마 어쩌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자, 김문수 후보는 원전 없이는 AI 강국 못 만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원전이 최강의 해법이다. 저 그렇게 보고요. 경제성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만 나지 않으면은 가장 깨끗한 청정 무공해거든요. 자, 김문수 커피 원가 120원 맞나? 이재명 그 말만 떼내 왜곡하고 있다. 이게 아픈 대목이 맞는 거죠. 이재명에게. 자, 어떻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요. 김문수 후보의 득점 포인트가 상당히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토론이 말장난 대결이 아니에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김문수 후보가 드디어 대반격 대약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참고로요. 적진의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트럼프 관세 대응 이재명은 신중, 김문수는 속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재명 유능한 일꾼, 김문수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이준석 쎄쎄 꺼내자. 이재명 친중몰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 이재명 대법원도 노란봉투법 인정 당연히 해야 된다. 김문수 헌법과 안 맞다. 이재명 원전 위험,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김문수 원폭 떨어져도 안전하다. 이게 그 이야기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재명 4년 연임 개헌, 김문수 임기 단축 뒤 4년 중임.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따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등등. 이재명 차별금지법 지금은 어렵다. 권영국 영원히 못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민주당도 아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는. 차별금지법 알죠? 모든 걸 차별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계를 보면요. 거기도 보면 차별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차별 속에서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다라고 봅니다. 자연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권영국 김문수의 내란 옹호 출마 자격 없다. 국민이 퇴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물어놓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더군요. 민주 커피 원가 120원 관련 김용태 고발 기록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제2의 대파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3%에서 5% 정도 득표 요인이 생겼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